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피부 미용의 제모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1-2 기초 제모 테크닉의 모발의 성장 주기와 제모로 인한 부작용의 종류들을 알아본 후 실습 동영상을 통해 다리 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 시간에 배웠던 수업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준비했고요. 첫 번째 문제로는 제모를 위한 왁스의 종류로 꿀과 비슷한 농도로 약 1에서 1.5cm 정도의 얇고 긴 채모를 제거하기 용이한 왁스를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에요. 저희가 왁스의 종류로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소프트 왁스입니다. 꿀과 비슷한 농도, 그 다음 얇고 긴 채모를 제거하기 용이한 왁스라면 하드 왁스는 약 0.5에서 1cm 미만의 굵은 성모를 제거하기 용이하고요. 솜털을 제거할 때도 용이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는 제모 후 주의사항에서 피부 안쪽이나 아래쪽으로 깊숙이 박혀서 피부 속으로 파고 자라는 털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잉그로운 헤어라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겠다고 했던 내용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수업의 학습 목표를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팔과 다리 및 겨드랑이 제모 부위에 털의 길이를 조절하고 유수분 제거 후 파우더를 도포할 수 있다. 두 번째, 왁스 온도를 체크한 후 털이 난 방향으로 팔과 다리 및 겨드랑이 제모 부위에 왁스를 도포할 수 있다. 세 번째, 왁스가 도포된 피부에 스트립을 붙이고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제거할 수 있다. 네 번째, 왁스 온도를 체크한 후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왁스를 도포한 후 다시 털이 난 방향으로 반복하여 겨드랑이 제모 부위에 왁스를 도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굳어진 왁스를 털이 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텐션을 주며 순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제모 부위의 잔여 왁스를 제거한 후 진정 제품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오늘의 본 수업의 기초 제모 테크닉에 대한 내용 중 모발의 성장 주기의 내용입니다. 모발의 성장 주기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발생기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성장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모발 전체가 성장하는 시기를 성장기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성장기는 모유두라는 부분이 이제 왕성한 세포 분열로 인해서 모발이 자란다고 보면 되는데 이 세포 분열들이 빠르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모발이 잘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기 다음에 태아기까지 가기 전까지 모발이 세포 분열이 빠르면 빠를수록 잘 성장한다 라고 보면 되는데 모발은 자가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길어나고 스스로 빠지고 다시 스스로 길어나고 해서 자가 성장으로 인해서 모발이 계속 성장기, 태아기, 그 다음에 등등등등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성장기 때 모발들의 수명들은 보통 3에서 6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모발의 한 8, 90%가 성장기 부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의 모발들은 한 달에 1에서 1.5cm씩 자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달에 1에서 1.5cm면 작은 센치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샵에 갔을 때 디자이너 분들이 대부분 물어보시잖아요. 검은색 머리를 염색하셨던 분들이 탈색 머리를 염색하러 오셨을 때 검은색 머리를 염색하신 지 몇 달 정도 됐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이 성장기에 속한 모발들이 모발 전체의 8,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성장기 시기에 맞춰서 몇 달 정도 됐는지 여쭤보면 그 모발이 어느 정도 자라겠구나라는 예상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성장기에 속한 모발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샵에서 일하시거나 매장에서 일하실 때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고객님과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행기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가 지난 후 모발이 점차적으로 대사 과정이 느려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기 때는 모발의 그 세포 분열들이 빠르면 빠를수록 세포 분열이 일어났을 때 모발이 잘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퇴행기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그런 과정들이 느려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케라틴 단백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케라틴 단백질, 이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느려진다고 보는데요.
이 케라틴 단백질은 머리털이나 손톱, 피부 등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는, 형성하고 있는 단백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태아기의 기간은 대부분 3주에서 4주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성장기는 전에 설명드렸던 성장기에는 모발 전체의 8, 90%를 차지했다면 퇴행기는 모발의 1% 정도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유두와 모구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모유두랑 모구부예요. 그래서 모유두랑 모구부가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퇴행이거든요. 그래서 모유두랑 모구부가 분리가 되면서 모낭이 이렇게 안쪽으로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위축이 되죠. 그래서 위축이 되면서 우리의 있던 머리카락의 뿌리들, 그러니까 모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짤주머니로 짜듯이 모유두랑 모구부가 분리가 되면서 모낭이 위축이 되고 그 위축으로 인해서 모근이 위로 올라가면서 머리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휴지기에서는 모낭이랑 모유두가 완전히 분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휴지기의 부분을 모발이 완전히 빠지게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모낭과 모유두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휴지기,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상태인 모발들이 대부분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그리고 전체 모발의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번 퇴행기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퇴행기 때는 분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되고 있는 시기, 3, 4주 시기, 한 이 정도, 1% 정도 차지하는 시기였다면 휴지기에는 완전히 분리된, 모낭과 모유두가 완전히 분리된 시기고 모발이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모발이 아래로 빠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휴지기의 모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휴지기의 모발들이 이제 빠지면서 이제 다시 이제 모발이 자라나는 시기를 발생기라고 합니다. 모유두 부분이 새로운 모발을 생성하고자 이제 신생 모발을 모구부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구부와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모발을 다시 만들어내는데요. 자, 세포 분열이 그러면 다시 왕성해지겠죠. 그로 인해서 모발이 잘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새로운 모발이 이전의 모발을 밀어낸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휴지기의 머리들이 빠지기도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머리들이 있습니다. 모발들. 남아있는 모발들은 이제 발생기 때 새로운 머리들이 자라나면서 그 머리들이 남아있는 휴지기의 머리들을 밀어서 빠지게 합니다. 낳고 빠져나가는 과정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가 발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모발의 성장 주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발생기 총 4가지 과정들을 통틀어서 모발의 성장 주기라고 합니다. 이 키워드만 외워도 되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그래서 성장기라고 했을 때 한 달에 1에서 1.5cm 자란다. 그 다음에 전체 모발의 8, 90%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세포들이 빠르게 분열이 되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모발이 잘 성장된다라는 게 성장기. 그 다음에 퇴행기 같은 경우에는 케라틴 단백질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다. 케라틴 단백질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머리털, 손톱, 피부 등을 이루고 있는 기본 형태의 단백질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휴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낭과 모유두가 완전히 분리됐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퇴행기는 분리되고 있다. 휴지기는 완전히 분리된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휴지기를 설명을 드리자면 모발의 10% 정도 차지, 퇴행기는 1%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4번째 발생기는 어떻게 생각한다?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는 시기, 이전에 있던 휴지기의 모발들이 안 빠져나갔을 때 그 모발들이 밀려 빠져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모로 인한 부작용들은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알레르기 반응,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출혈, 세 번째 멍타박상, 네 번째 화끈거림, 다섯 번째 피부 탈락, 여섯 번째 홍반,
그 다음에 7번째, 잉그로운 헤어. 앞에서 문제를 풀었었죠. 잉그로운 헤어가 제모로 인한 부작용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번 종류를 봤어요. 잉그로운 헤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그로운 헤어를 알아볼 때 한번 우선은 정상 헤어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정상 헤어의 그림을 보면 표면층 위로 머리카락이 올라와 있는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정상 헤어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 끝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모공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잉그로운 헤어 같은 경우에는 모공이 막혀서 또는 뭐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모발의 끝이 밖이 아닌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빨간 산이 있는 거는 이제 붉어지고 통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빨간 산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고요. 잉그로운 헤어 생기면 염증도 나고 막 하는데 이 원인이 도대체 뭘까 한번 알아봅시다.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정확한 제모 방법이 시행됐을 때 잉그로운 헤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습 목표를 봤을 때 털이 난 방향대로 도포를 한 후 스트립을 붙이고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제거를 해달라고 이런 명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털은 자라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도포를 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제모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제외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모를 했을 시 털이 이상한 대로 제모가 되겠죠. 그러면 그 털이 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제거가 됐을 때 새로 나는 모발들이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로 인해서 잉그로운 헤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주의하시고 제모 후에 주의사항을 배제했을 시 잉그로운 헤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모하신 시술자님께서 제모 후에는 며칠에 몇 번씩 각질 제거해주세요. 며칠에 몇 번씩 보습 관리해주세요. 하면서 제모를 한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들을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해주시면 우리가 정상 헤어처럼 나야 될 모발들이 낫지 못하고 안쪽으로 나면서 잉그로운 헤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나고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주의사항이나 이런 부적절한 제모 방법이 둘 다 원인을 제공하는 두 가지 방법 다 모를 시 제모를 했을 때 한번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봅시다. 자, 제모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각질 제거나 보습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표면층에 이제 마르지 않고 촉촉함을 유지해주시면서 모공이 막히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셔야 제모 후에 자라나는 헤어들이 정상 헤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잉그로운 헤어가 생겼다고 해서 뽑지 않으시고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잉그로운 헤어는 뽑지 않고 뽑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잉그로운 헤어를 뽑았다 하더라도 제모 후에는 무조건 보습 관리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습 관리나 각질 제거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모발의 성장 주기와 제모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 실습 영상을 보시고 다리 제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